(11월) 미실업률은 올라갔으나 일자리는 22만 7천 개 늘어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개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역작용도 불러올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트럼프 2기 초대형 불법 입국자 추방작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국 폐점률이 급증하면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취약 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미국의 100일의 감염 사례가 364건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4.2%로 올라갔으나 일자리를 22만 7천 개나 늘리며 고용 열기를 회복해 전달의 고용 냉각은 일시적인 것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12월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2025년에는 건너뛰기 하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에서 10월 급속 냉각은 일시적이었으며 11월에는 다시 열기를 되찾은 것으로 확인돼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으나 노동력 인구의 증가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시되는 11월 일자리 증가는 22만 7천 개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10월 일자리 증가폭인 3만 6천 개보다 6배나 많아진 겁니다. 이로써 10월의 고용 급냉이 일시적이었으며 11월에 다시 열기를 회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1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이 2만 2천 명을 늘려 회복세를 기록했고 건축업은 1만 명을 증원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5만 4천 명을 늘렸으며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5만 3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2만 6천 명, 소셜 지원 1만 9천 명, 재정활동에서 1만 7천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연말 대목임에도 소매 업종에서 2만 8천 명이나 줄여 매장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로 기울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2천 명을 줄인 반면 주정부 1만 1,600명, 로컬 정부 1만 5천 명을 늘려 이를 합해 3만 3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 0.4% 올라 연율로는 4% 인상을 유지했습니다. 11월의 고용지표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0.25포인트 내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한 번씩 건너뛰기 하는 방식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2월 18일에 0.25포인트 더 내려 올 연말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0%로 낮출 가능성이 90.5%나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초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 강력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놓고 인내할 능력이 있다고 밝혀 2025년에는 연속금리 인하보다는 건너뛰기로 속도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추방하는 동시에 합법 이민자들도 적게 받게 되면 순이민 노동력이 축소될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한 달 고용 증가는 현재 월 17만 개에서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에는 월 평균 3만 내지 10만 개 아래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의 초강경 이민 정책이 적지 않은 개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역작용도 불러올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고 비공개적으로는 합법 이민자들의 유입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이민정책 설계사 역할을 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는 이민 이슈는 간단하다며 국경을 봉쇄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거의 없게 하고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최대한 미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mmigration issue is extremely simple. Seal the border, deport all the illegals. Seal the border, no illegals in, everyone here goes out. That's very straightforward. 첫째, 트럼프 위기에서는 일하고 있는 820만 명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 이상 가운데 1년에 최소 100만 명씩 추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선 추방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형사범죄 이민자들은 현재 42만 5,5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부터 체포해 추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부 이민 단속과 체포 추방에서 트럼프 일기에는 1년 평균 12만 6천 명을 추방하는 데 그쳤으나 트럼프 2기에서는 2009년에 최고치였던 24만 3천 명보다 최소 5배는 늘린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둘째, 합법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까다로운 심사와 늑장 처리로 연간 발급 규모까지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법 취업 비자 그리고 영주권으로 연간 175만 명의 이민 노동력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트럼프 1기 때에는 75만 명에 그친 바 있으며 트럼프 2기에는 50만 명 안팎으로 더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에서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며 RFE 보충 서류 요청만 보내도 수개월씩 더 지체되고 기각률이 크게 올라가 결국 연간 쿼터보다 적은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이민 노동력의 급감으로 미국 경제 버팀목 일자리 증가까지 위축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대규모 내부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으로 대거 참적하거나 스스로 본국으로 되돌아가 이민 노동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 노동자들은 비자와 영주권 심사의 지연과 적체 약화, 기각급 등으로 연간 발급 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들이 대폭 줄어들어 미국의 한 달 일자리 증가에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대형 금융기관 연구소들은 올 들어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미국 경제 일자리 증가는 한 달에 평균 17만 개를 기록했으나 트럼프 위기에서는 3만 개에서 10만 개 아래로 대폭 떨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텍사스가 트럼프 2기 초대형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주는 접경 지역 1,400에이커에 대규모 불법 입국자 구치 시설을 세우고 체포된 추방 대상자들을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에픽센터 역할을 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형주들이 친이민과 이민 제한으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초대형 추방 작전에 맞서 1위 캘리포니아, 4위 뉴욕이 이민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반면 2위 텍사스는 전초기지이자 에픽센터, 진원지 역할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3위 플로리다도 적극 협조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1,200마일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는 트럼프 2기의 국경 봉쇄와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의 표본이자 전초기지 에픽센터 진원지가 되려 자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4년 동안에도 연방정부와 맞서 싸우며 트럼프 1기 때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온 텍사스는 이민 단속 권한이 없어 제한적이었던 지난 4년과 달리 트럼프 2기에선 초대형 추방 작전을 선도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 2기의 추방사령관으로 임명된 톰 호먼 국경총수와 텍사스 접경도시 이글패스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로 국경 봉쇄와 추방 작전을 합동으로 전개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멕시코 접경 지역의 1,400에이커 크기의 주정부 소유 공유지에 대규모 불법 이민자 구치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미 전역에서 불법 이민 단속으로 추방 대상자들을 체포할 경우 텍사스 시설로 데려와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사법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출신국으로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미군 부대 안에 텐트촌을 세울 수도 있으나 고정시설로는 텍사스 접경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이곳이 트럼프 2기 국경 봉쇄와 대규모 추방작전의 표본, 전초기지, 에픽센터 진원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 총수는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의 강경 불법 이민 정책 수행에 찬사를 보내고 트럼프 2기에서 국경 봉쇄와 대규모 추방 작전을 전개하는데 텍사스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약 4년 동안 연방정부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론스타 작전이라는 강경 불법 이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오퍼레이션 론스타에 텍사스 주정부는 11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이글 패스 등에는 국가 방위군 병력과 지역 경찰 또는 보안관들을 파견해 불법 입국을 차단해왔습니다. 텍사스주는 또 연방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국경 장벽 51마일을 세웠습니다. 또한 텍사스 주 법률로 불법 입국자들을 주법상 형사범죄로 강력 처벌하고 이민 옹호단체들의 비영리 대우를 박탈하는 등 초강경 불법 이민 정책 시행을 전폭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특히 올 들어 지역 병원들에게 환자의 불법 이민 여부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곧 주 법규로 불법 이민 가정 어린이들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주 공립학교 교육도 제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최근 10년 동안 소매점들 가운데 4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점과 소형 약국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취약 지역에서는 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이들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2019년 이후로 최소 7,000개의 약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국 폐쇄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사회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의 약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독립약국은 체인약국보다 거의 2배 빠르게 문을 닫았는데 이는 10년간 38.9%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월그린스는 지난 회계연도에 8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CVS와 월그린스는 2025년 말까지 2,1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800개 매장 추가 폐쇄도 고려 중인 월그린스는 이러한 조치를 처방약 환불 감소와 경쟁 증가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10년간의 약국 폐점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대 대부분은 새로운 약국 개점이 폐점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통합되면서 대형 약국 체인과 주요 PBM이 합쳐져 폐점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빈곤 수준이 높은 카운티는 약국 순손실이 34.3%인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카운티에서는 28% 감소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 무보험자나 공공보험 가입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가 더 잦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폐쇄로 인해 처방약 접근성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피임약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사용에 있어 인종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성명에서 소외된 지역의 약국을 보호하지 않고 부유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특히 저소득 도시 지역의 흑인과 소수인종의 건강 요구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PBM은 최근 연방규제기관 과이법부로부터 약물 비용을 인상하고 독립약국에 잠재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상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에는 보통 질병 관련 보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100일의 환자가 급증해 10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예방접종률이 적고 100일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지적하며 개인위생과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주간 동안 보건당국에 보고된 100일해 감염 사례는 최소 364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많은 100일해 발생을 기록한 추수감사절주에 해당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보고된 주간 확진자 수는 577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의 10배 이상으로 최소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에는 대부분 질병 사례 보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100일의 유행은 여러 주에서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84건이 보고돼 모든 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하이오가 추수감사절 전주에 보고한 67건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부의 의료 책임자 베키 토마스 박사는 약 63%의 사례가 학생들에게서 발생했으며 12%는 보육원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서는 주로 학교 간호사로부터 발병 소식을 접했으며 많은 아이들이 100일해로 병가를 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100일해 환자 급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방접종의 차이나 기존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 차이, 그리고 1990년대에 효능은 떨어졌지만 안정성이 있는 백신으로의 전환 등이 포함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부의 제니퍼 웬첼 위원장은 100일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유일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며 아플 때는 집에 머물고 손 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각해질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